안녕하세요. 과학멘토입니다. 수능 특강 물리학, 빛과 물질의 이중성 부분이고요. 수능 이전 문제 풀이 영상입니다. 도움이 되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문제 풀이 시작할게요. 1번 그린 칸은 단색광을 이중설릿에 비출 때 우리 간섭무늬 실험이죠. 0의 이중설릿 실험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나의 그림 보게 되면 광전효과 실험이죠. 일단은 칸은 파동성 실험의 대표고 그 다음에 나는 입자성 실험의 대표가 되는 거잖아. 문제를 바로 풀어봅시다. 기역 가에서 스크린에 만들어진 무늬는 빛의 파동성으로 설명할 수가 있죠. 맞는 표현이고 간섭 무늬가 생기는 거니까. 니은 나에서 광전자가 방출되는 현상은 빛의 입자성 설명 가능하죠. 당연히 광전효과가 입자성의 대표 실험인 거니까. 디귿 빛은 입자성과 파동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죠. 당연히 맞는 말이네. 그래서 기읍과 니은과 디귿이 다 맞죠. 답은 5번입니다. 2번 그림 가와 나는 동일한 금속판 P의 진동수가 각각 F와 EF인 빛을 비출 때 광전자가 방출되는 그림이 나와 있죠. 자, 가를 보게 되면 F를 비춰도 광전 효과가 발생했고 EF를 비춰도 광전 효과가 발생하는 그림이 되죠. 그럼 최소한 F의 진동수라는 거는 이 금속의 1함수보다는 큰 에너지를 갖고 있는 빛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따라서 문턱 진동수는 F0로 하는데 당연히 F보다는 작겠지. 왜 광전자가 튀어나왔으니까. 그래서 기역 P의 문턱 진동수는 F보다 크면 안 되는 거잖아. 작아야지 되는 거지. 그래야지 전자가 전부 다 튀어나온 거니까. 니은 자, 방출되는 광전자의 최대 운동 에너지는 나에서가 가에서가 당연히 크죠. 자, 식을 써보면 자, 내가 에너지를 넣게 되면 금속판에서 전자를 튀어나오게 하는 게 1함수잖아. W 1함수로 전자가 튀어나오고 그 다음에 최대 운동 에너지를 발생시키겠지. 들어간 에너지가 HF가 되는 거니까. 그럼 일단은 가는 HF로 쏜 거고 나는 HEF로 쏜 거니까 당연히 에너지가 2배가 더 큰 빛을 나에 쏜 거고요. 1함수는 똑같은 값일 거니까 같은 금속이잖아. 따라서 운동 에너지는 당연히 나가 크는 건 당연한 거지. 그래서 맞는 표현이 되는 거고요. 디귿 나에서 비추는 빛의 세기가 증가하더라도 또는 빛의 밝기가 같은 말이지. 최대 운동 에너지는 변하지 않죠. 이 에너지는 똑같다는 이야기거든. 그러니까 빛의 세기가 증가한다는 거는 전자가 많이 튀어나오겠지. 그러니까 전구를 10개 설치하는 것보다 100개 설치하는 게 훨씬 더 전자가 많이 튀어나온다는 이야기야. 그죠? 근데 그놈의 최대 운동 에너지는 변하지 않죠. 그래서 이거는 틀렸다. 충분히 이해되죠? 아주 기본적인 문제인 거니까. 니은이 답이 되죠. 답은 2번입니다. 3번 다음은 검정기를 이용한 광전효과 실험이 나와 있고요. 한번 읽어보면 실험 과정을 보게 되면 자, 검정기의 금속판에 음전하로 대전된 에보나이트 막대기를 접촉하여 검정기를 음전하로 대전시킨대. 그럼 결론이 이거라는 이야기잖아. 결과는 현재 검정기가 음전하로 대전되어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에보나이트가 음전을 띄는데 이걸 접촉해서 다시 떼버리면 이 검정기는 전체적으로 마이너스가 더 많다는 거지. 음전하로 이렇게 대전되어 있어서 벌어져 있는 거죠. 서로 반발할 거니까. 이런 상황인 거지. 자, 나를 보게 되면 가의 과정을 거친 금속판에 단색광 A와 B를 비췄다는 이야기잖아. 근데 A를 비췄더니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다. 그러니까 광전 효과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이야기고, 자, B를 비췄는데 오므라들었다는 이야기는 어떤 일이 일어났다는 이야기야? B를 비추게 되면 금속판에서 전자가 밖으로 튀어나갔다. 광전자가 튀어나가서 전자가 그 자리를 메꾸기 위해서 올라오겠죠. 이 전자가 위로 올라올 테니까 이놈이 약간 오므라들겠죠. 전자가 감소할 거니까 금속 박은 오므라든다 이런 이야기가 되죠. 따라서
B는 발생했고 A는 발생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는 진동수가 누가 더 크다는 이야기야. 진동수는 B가 더 큰 진동수를 가진 빛이 된다는 이야기가 되죠. 다시 말하면 에너지가 더 큰 빛이 B라는 이야기야. 다 풀었죠? 문제를 봅시다. 진동수는 A가 B보다 작은 게 맞고, B를 비출 때 금속판에서 전자가 방출되는 것도 맞죠. 방출되어야지 이 오므라드는 걸 설명을 할 수 있는 거잖아. 디귿 A의 세기를 증가시킨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A의 빛을 더 많이 비춘다 하더라도 금속박이 절대 움직이지 않죠. 왜? 진동수가 변화가 없으니까. 반드시 진동수를 증가시켜야 된다는 이야기야. 색깔을 바꿔야 된다는 이야기가 되지, 한마디로. 세기는 별로 의미가 없는 거야. 세기는 전자수만 증가시킬 뿐이지. 그래서 틀린 표현이야. 따라서 기읍과 니은만 답이 되죠. 답은 3번입니다. 4번 그림은 광전관에 빛을 비추는 모습이 나와 있는 거고요. 자, 표를 보게 되면 빛의 파장과 빛의 세기, 광전자의 방철 여부가 표현되어 있어. 이걸 가지고 찾아보자는 이야기인데, 자, 1번 파장은 람다 제로지만 2번과 3번과 4번은 전부 다 람다 1으로 세팅되어 있으니까 2번, 3번, 4번은 바로 비교 가능하겠지. 자, 우리가 빛의 속력 C는 진동수 곱하기 파장일 거니까, 자, 파장과 진동수는 반비례 관계거든. 그러니까 2번 실험의 파장이 람다 1일 때 진동수를 우리가 이걸 F 제로라고 한다면, 자, 파장이 2배 되면 진동수는 반이 작아져야 되잖아. 그럼 이놈은 2분의 1 F 제로가 되죠. 이놈도 2분의 1 F 제로가 된다는 이야기가 되지. 그런데 3번 실험에서 진동수가 2분의 1 F 제로인데 빛이 방출되었다. 다시 말하면 전자가 방출되었다. 광전 효과가 발생했다는 이야기거든. 당연히 2번 실험은 진동수가 2배 더 크잖아. 진동수가 2배 더 크면 당연히 방출이 돼야 되죠. 2분의 1 F0에 방출했으면 진동수가 더 큰 빛이 오면 당연히 방출해야 되는 건 당연한 거죠. 그죠? 막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자, 기읍 방출됨은 기역에 해당하는 게 맞는 표현이고요. 그다음 파장을 비교해보자는 이야기인데, 1번 실험에서는 광전자가 방출 안 된다는 이야기잖아. 다시 말하면 문턱 진동수에 도달하지 못했다. 따라서 2번 실험보다 1번 실험이 진동수가 더 작아야 된다는 이야기거든. F0보다 더 작아야 돼. 그럼 파장은 더 커야 되겠죠. 그래서 람다 제로가 람다 1보다 더 큰 파장이 되는 거야. 파장이 람다 제로가 더 커야 되는 거니까 틀린 표현이고. 디귿 봅시다. 자, 단위 시간당 방출되는 광전자수는, 전자수는 어떤 놈에 지배받는 거냐면 전류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거든. 이거 전류가 아니고 빛의 세기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거든. 그래서 3번과 4번을 비교하게 되면 빛의 세기가 3번이 2배 더 크잖아. 3번이 2배 더 크기 때문에 전자도 2배 더 세게 더 많이 나오겠지. 그래서 3번이 4번보다 많은 게 맞다는 이야기야. 따라서 기읍과 디귿이 답이 되겠죠. 답은 3번입니다. 5번 그림과 같이 광전관의 금속판에 단색광 ABC를 비추며 방출되는 광전자의 최대 운동 에너지를 측정했다고 나와 있죠. 표를 보고 이것저것 찾아내라는 거지. 단색광의 종류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광전자의 최대 운동 에너지가 나와 있다. 자, 첫 번째 A라는 빛을 비췄을 때 광전 효과가 발생했다는 이야기잖아. 그 다음에 전자가 가진 최대 운동 에너지가 E0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니까 이런 식이지. 자, A에 대한 빛으로 쏘게 되면 이람수로 일을 하죠. 그러니까 전자를 튀어나오게 하는데 에너지를 쓸 거고, 그 다음에 전자의 운동 에너지가 발생하겠죠. 이걸 E0로 한 거 아니겠니? 그죠? 자, 두 번째 실험 보게 되면 A와 B를 동시에 비췄는데 또 E0가 나왔다는 거는 이놈 여기서도 A에 의해서 발생했겠죠. 같은 에너지가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B는 안 나올 수도 있고, 광전 효과가 발생 안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 제로보다 더 낮은 값이 될 수 있는 거지. 그건 알 수가 없죠.
그 다음에 B와 C를 동시에 비췄더니 2배의 에너지가 나왔다는 이야기는 당연히 C 때문에 발생한 거겠지. B 때문에 발생할 수 없죠. 더 작은 값이 나오거나 이 제로보다, 아니면 이 제로와 똑같은 값이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C를 쓰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지. C의 에너지에 빛을 비추게 되면 똑같이 일을 하고 일함수로 에너지를 쓰게 되고, 그 다음 최대 운동 에너지가 이 제로가 나온다는 이야기가 되죠. 마지막은 A와 B와 C를 동시에 비추게 되면 당연히 가장 큰 에너지가 C잖아. 그래서 이놈도 이 제로만큼 나오겠죠. 최대 운동 에너지 값이.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A의 광자 한 개의 에너지는, 자, 이 제로보다는 커야죠. 이걸 묻는 거잖아. 일함수로 일을 할 거니까 이 두 개 합친 값이 돼야 되는 거니까 이 제로는 될 수가 없다. 그 다음 진동수는 C가 A보다 당연히 크겠죠. 왜냐면 C를 비췄을 때 더 큰 운동 에너지가 발생하니까 더 큰 에너지의 빛이라는 이야기잖아. 그래서 당연히 맞는 말이고. 자, 기억은 3이 제로가 아니고 2이 제로가 돼야 되는 거니까 틀린 표현이 되죠. 따라서 니은만 답이 되는 거죠. 답은 2번입니다. 6번. 다음은 디지털 카메라에 이용되는 소자 P에 대한 설명이에요. 읽어보시면 빛을 쏴서 전기 신호를 바꾸는 장치잖아.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죠. CCD라는 거죠. 그래서 빛에 의해서 전류가 발생하니까 전자가 튀어나올 거 아니야. 광전 효과를 이용해서 전류를 발생해서 뭐 스크린에 뭐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거 아니겠니? 문제를 바로 풀어봅시다. 전하 결합 소자가 맞고 빛의 입자성이 맞죠. 광전 효과를 발생시키는 거니까 굳이 안 읽어도 알 수 있는 거고요. 자, P에 입사되는 빛의 세기가 세다 하더라도, 빛의 세기 세면 전자의 수는 많아져야 되는 거지. 빛의 세기가 세지면 전자 수가 많이 튀어나오는 거잖아. 그래서 적은 게 아니고 많아야 되는 거야. 틀린 표현이죠. 따라서 기읍과 니은만 답이 됩니다. 답은 3번이에요. 7번. 그림은 PN 접합 광다이오드의 접합면에 빛을 비출 때 뭐 A와 B가 생성되어서 서로 막 가는 그림이죠. 자, 화살표 방향으로 전류가 흐른데 전류가 오른쪽으로 흐른다고 나와 있죠. 그럼 전자 이동 방향 이 방향이겠네. 전자는 이 방향으로 가겠네. 그럼 전자가 여기서 뭐 해야 돼? 튀어나와야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이런 식으로. 맞죠? 그럼 당연히 이 B라는 입자가 뭐겠니? 전자가 되는 거고, 이 동그란 A라는 입자가 뭐가 되겠어? 양공이 되겠죠. 이 정도는 알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문제를 풀어보시게 되면 A가 양공이 맞는 표현이고, 자, 광전 효과를 이용하는 거니까 마찬가지로 빛의 세기가 셀수록 저항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당연히 크죠. 빛의 세기가 세면 전자수가 많이 방출되니까 이동하니까 맞는 표현이고, 자, PN 접합면에서는 전자는 에너지를 방출하면 안 되고 빛을 흡수했잖아. 에너지를 흡수해서 이동하는 거거든. 그래서 틀린 표현이야. 그래서 기읍과 니은만 답이 되죠. 답은 3번입니다. 8번. 다음은 빛에 의한 현상 ABC가 나와 있는데 우리가 뭘 찾는 거냐면 입자성을 찾아내라는 이야기거든. 자, A를 보게 되면 비눗방울 표면에 색깔을 띠는 거는 뭐 때문에 생기는 거야? 간섭 때문에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간섭이 되는 거지. 자, 간섭 현상은 파동성을 설명하는 거잖아. 틀린 표현이고. B를 보게 되면 자, 태양 전지를 이용한 것 자체가 광전 효과잖아. 그래서 이거는 빛의 입자성이 맞는 표현이고요. 당연히 맞는 표현이야. C를 보자고요. 지폐에 가시 광선을 비출 때 보이지 않았던 건데 자외선을 비추면 보인다는 이야기거든. 그럼 파장별, 색깔별로 진동수가 다를 거 아니야. 그러니까 색깔별로 다른 현상이 나타난다는 이야기는 당연히 광전 효과죠. 특정 진동수 이상의 빛, 자외선이 에너지가 큰 빛이잖아. 진동수가 큰 빛을 비출 때는 어떤 원리인지 모르겠지만 형광무늬가 나타난다는 것은 전류를 흐르게 해서 전자를 뭐 튀어나오게 해서 기술적으로 만들었겠죠. 그래서 이거는 입자성이 맞는 표현이야. 따라서 B와 C가 답이 되죠. 답은 4번입니다.
9번 그림 가와 같이 톰슨은 얇은 금속 박에 X선 또는 전자선을 조이는 실험을 했대요. 자, X선도 회절무늬가 나타나고요. 전자선도 나타나는 거잖아. 회절무늬라는 거는 파동성을 설명하는 증거가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전자도 파동성을 갖고 있다는 이야기잖아. 그래서 물질파 실험이 되는 거죠. 문제를 풀어봐요. 자, 사진 건판에 생긴 무늬는 당연히 회절이 맞는 표현이고, 전자는 당연히 파동성을 가지지만 이 실험은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파동성을 나타내는 실험이 맞죠? 그렇죠? 디귿. 전자선의 속력을 변화시켜도 사진 건판에 나타나는 무늬의 폭은 변해야 되는 거죠. 자, 물질파 시기 파장이라는 거는 운동량 mv분의 h가 되는 건데, 그러니까 속력을 증가시켰다 하면 파장이 작아질 거잖아. 속력이 감소되면 파장이 커지겠죠. 그러니까 파장에 따라서 회절무늬 간격 차이가 나는 거잖아. 이건 다들 알고 계실 거 아니야, 그지? 파장의 사이즈가 변하기 때문에 당연히 무늬와 폭이 변할 수밖에 없다. 틀린 표현이야. 따라서 기읍과 니은이 답이 되죠. 답은 3번입니다. 10번. 그림은 학생 ABC가 물질파에 대해 대화하는 모습이 나와 있는 거고요. 맞는 걸 찾는 거잖아. 자, 학생 A를 보게 되면 전자현미경은 전자의 물질파를 이용한 게 맞죠. 맞고, 학생 B, 전자의 운동 에너지가 클수록 전자의 파장이 짧아. 식을 하나 외워야 되겠죠. 물질파의 공식이죠. 람다는 운동량 분의 h라 쓰기도 하고요. 운동 에너지로 환산하게 되면 루트 2m 운동 에너지 분의 h가 됩니다. 다 같은 식이에요. 암기를 하셔야 되는 거니까. 그러면 당연히 운동 에너지가 크면 파장은 작아지는 거죠. 그래서 맞는 표현이 되는 거예요. B도 맞는 표현이네. 학생 C를 봐요. 전자와 양성자의 속력이 같을 경우 파장은 전자가 양성자보다 짧아. 자, 봐봐. 자, 속력이 똑같단 말이야. 그럼 질량에 반비례하겠네. 파장은 질량에 반비례한다는 이야기야. 이 질량이 반비례하겠죠. 그러면 전자와 양성자는 질량 차이가 어마무시하죠. 양성자가 전자보다 2000배 더 크잖아. 질량이 한 1800배 되나. 양성자가 질량이 엄청 크기 때문에 양성자의 파장이 짧아야 되는 거야. 전자가 짧은 게 아니고 양성자가 짧아야 돼. 이게 틀린 표현이죠. 따라서 학생 A와 B만 맞는 표현인 거니까 답은 3번 체크하시면 됩니다. 11번 보겠습니다. 그림은 입자 ABC의 속력과 물질파의 파장의 그래프가 나타나 있죠. 자, 그러면 바로 문제를 한번 풀어봐요. 기억. 질량을 비교해보자는 이야기지. A와 B를. 식을 하나 써볼까? 다시 한번. 자, 물질파의 파장이라는 거는 질량 곱하기 속도 분의 H가 플랑크 상수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봐. 파장이 A와 B는 파장이 똑같은 거잖아. 자, 파장이 똑같으면 속력과 질량은 반비례 관계가 되죠. 두 개는 반비례 관계가 되지. 파장이 똑같으니까. 따라서 A가 질량이 2m이라면 B는 m이 되겠죠. 그래서 기억은 당연히 맞는 말이야. A가 B보다 2배 크면 되는 거잖아. 니은 봅시다. 운동량의 크기를 B와 C를 비교하래. 운동량의 크기를. 자, 마찬가지야. 자, 현재 이게 운동량이죠,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파장이라는 거는 운동량분의 H로 표현될 수 있는 거잖아. 파장과 운동량은 반비례 관계거든. 그러면 C가 파장이 2배 크니까 운동량은 C가 2배 작아야 되겠지. 그래서 같을 수가 없다. C가 2배 더 작아야 돼, 운동량이. 되시죠? 자, 그 다음에 운동 에너지를 좀 비교해 봐야 되겠네. 자, 운동 에너지 비교하려면 운동 에너지 자체가 2분의 1 mv 제곱일 거니까
속력값은 나와 있으니까 C의 질량만 찾으면 운동 에너지는 쉽게 비교 가능하겠죠. 그죠? 그러면 이제 B와 C를 비교하면 되거든. 자, 마찬가지야. B와 C는 속력은 똑같은데 파장이 C가 2배 더 크잖아. 그러면 C가 질량이 B보다 2배 더 작다는 이야기거든. 그래서 C의 질량은 2분의 1m이 되겠죠.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네. 그러니까 질량 3개를 다 비교한 거거든. 그러면 A의 운동 에너지를 구해보자고요. A는 2분의 1 곱하기 질량을 우리가 2m이라 했으니까 2m 곱하기 속력이 V0죠. V0의 제곱이 되는 거고, C의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곱하기 질량이 2분의 1m인 거니까 2분의 1m에다가 속력이 2V0니까 2V0의 제곱이 되죠. 이거 계산하나 값이 똑같단 말이야. 2배가 아니고 같아야 되는 거니까 틀린 표현이죠. 따라서 기응만 답이 됩니다. 답은 1번이죠. 12번. 다음은 데이비슨 거머 실험이 되어 있는데 다들 아시겠고 숙지하셔야 될 실험이고요. 그지? 전자의 파동성 실험이고요. 간섭 무늬 실험이거든. 간섭 실험. 그래서 읽어보시면 데이비슨과 거머는 실험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에 뭘 증명한 거냐면 파동성입니다. 파동성을 증명한 실험이 됩니다. 자, 실험이 뭔지만 아시면 돼요. 그 이상 묻지도 않으니까. 결론은 50도 방향이 가장 많았다는 거는 여기서 뭘 발생해? 전자의 물질파가 발생해서 특정한 각도에서 보강 간섭을 하니까 많이 뛰겠지. 그래서 그거 찾는 게 답입니다. 그래서 답은 4번 체크하시면 됩니다. 13번. 그림은 입자 A와 B, C의 물질파 파장을 운동 에너지에 따라 그래프로 그려놓은 그림이 되는 거고요. Y축이 파장이고 X축이 운동 에너지가 되겠네. 자, 문제를 바로 해석해봐요. 기획 A와 B의 물질파의 파장이 같을 때 운동량을 비교하라는 이야기거든. 우리가 파장이라는 거는 운동량 분의 H가 되는데, 자, 파장이 같을 때를 놓고 비교하면 되죠. 굳이 비교할 필요도 없겠네. 야, 파장 같으면 당연히 운동량 같죠. H는 상수니까 굳이 비교할 필요가 없다. 당연히 맞는 말이야, 그냥. 그지? 그 다음에 질량을 좀 비교해보자는 이야기야. 식을 한 개 더 써봐. 물질파의 파장이라는 거는 루트 2m 운동 에너지 분의 1이 되죠. 그러면 운동 에너지가 같다고 이게 선을 긋게 되면 같은 운동 에너지에서는 C가 가장 파장이 크잖아.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운동이 똑같은 조건, 이게 똑같은 조건, 일정한 조건에서는 자, 파장이 크면 질량이 작아야 되는 거거든. 따라서 제곱근의 반비례하는 거잖아. 일단은 질량과. 따라서 C가 질량이 제일 작겠네. A가 제일 크겠지. 그러니까 질량을 비교는 할 수 있는 거야. A의 질량이 제일 크고 그 다음에 B의 질량, 그 다음에 C의 질량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A가 C보다 작은 게 아니고 A가 더 커야 되는 거니까 틀린 표현이고. 자, 디귿을 보게 되면 자, B와 C의 속력이 같대. B와 C의 속력이 같을 때, 그럼 B와 C의 속력이 똑같다 가정하면, 그지? B가 질량이 더 크니까 운동량이 더 클 거 아니야. 그래서 B가 운동량이 크기 때문에 B가 파장이 작아야 된다는 이야기거든. 그래서 B가 C보다 짧은 게 맞다는 이야기가 되죠. 단순 비교 문제가 됩니다. 따라서 기울과 디귿이 답이 됩니다. 답은 4번이 되죠. 14번. 그림은 전자총에서 방출된 전자가 단일 슬릿 통과하고 이중 통과해서 간섭문이 만드는 그림이죠. 그래서 전자의 물질파 실험이 되죠. 파동성에 대한 실험이 되는 건데, 문제를 읽어보면 보기를
기억, 형광판의 간섭 무늬는 전자의 파동성으로 설명 가능한 거고요. 맞는 표현이고. 전자의 물질파가 간섭하여 만든 무늬도 맞죠. 자, 전자의 속력이 클수록 간격이 좁아진다. 한번 볼까요? 우리가 파장이라는 거는 질량 곱하기 속도분의 h가 되죠. 그러면 속력이 크다는 거는 파장이 작다는 이야기거든. 파장이 작으면 이 간섭 간격이 작아지는 거죠. 이건 이해되시죠? 그래서 당연히 맞는 말이야. 따라서 기읍과 니은과 디귿이 답이 됩니다. 답은 5번 체크하시면 돼요. 15번 그림은 전자 현미경의 구조가 나와 있고요. 뭐 투자 현미경과 이제 투가 현미경과 주사 현미경 비교해보라는 이야기잖아. 시료가 위에 있고 투과를 하죠. 전자총으로 쏴서 대표적인 투가 현미경이 되는 거고요. 템이 되죠. 템. 그래서 바로 문제를 풀게 되면 이 전자현미경은 투가 전자현미경에 맞는 표현이고, 그 다음에 자기 렌즈는 전자를 모으죠. 그치? 자기 렌즈로 전자를 모으잖아. 이 맞는 표현이야. 외우시는 겁니다. 전자현미경 구조와 특징에 대해서. 그냥 외우시면 맞추는 문제니까. 자, 디귿 전자총에서 방출되는 전자의 속력이 크면 아까 얘기한 거거든. 파장은 질량 곱하기 속도 분의 h, 운동량 분의 1이잖아. h잖아. 자, 속도가 크다는 거는 파장이 작다는 이야기고, 파장이 작을수록 무늬 간격이 짧아지기 때문에 일단은 분해능이 뛰어나다는 이야기야. 투가 현미경이 고배율로 관측 가능하고 분해능이 뛰어나거든. 그래서 이 맞는 표현이야. 따라서 기은, 니은, 디귿이 다 맞아. 답은 5번입니다. 16번 표는 전자 현미경 XY가 나와 있고요. 어차피 뭐 주사 현미경이거나 그 다음에 투가 현미경이 있지. X는 딱 봐도 전압도 크고요. 투가 시킨다고 나와 있으니까 X가 투가 현미경이 되죠. 템이죠. 템. 그러니까 Y가 셈이 되겠죠. 주사 현미경이 되는 겁니다. 자, 문제를 바로 풀어봅시다. X는 주사 현미경이 아니고 투가 현미경이 되니까 틀린 표현이고요. 사용되는 전자의 물질파 파장은 X와 Y를 비교하라는 이야기거든. 전압이 세다는 이야기거든. 전압이 세다, 에너지가 크다는 이야기죠. 원래 전압과 에너지는 같은 말이야. 굳이 식을 쓰자면 우리가 파장 람다 물질파의 파장은 루트 2m 운동 에너지 분의 1이 되죠. 우리가 운동 에너지도 에너지지만 전자 볼트도 에너지거든. 그럼 이 식을 이렇게 바꿔도 되죠. 2m 2v분의 1 이렇게 써도 됩니다. 같은 식이에요. 그럼 전압이 크면 파장이 작다는 이야기거든. 전압이 훨씬 크잖아. 가속 전압이 x가. 그래서 파장이 더 작아야 되는 거니까 x에서가 y보다 작은 게 맞죠. 맞는 표현이고요. 자, y는 주사 현미경인 거니까 3차원 구조를 볼 수가 있죠. 따라서 니은과 디귿이 답이 됩니다. 답은 4번이죠. 자, 다들 수고하셨습니다.